추가 확진 환자는 없었고 총 2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4,054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고 992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2명이며 이 중에 624명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11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3번째 환자, 8번째 환자, 17번째 환자 3명은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오늘부로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상기 환자들이 퇴원할 경우 현재까지 격리 해제 후 퇴원한 총 환자는 7명, 25%가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를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 배양하여 2월 17일부터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분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원천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사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 입국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국을 다녀오시고 14일 이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시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현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상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단순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역학적인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직장 출근이나 학교 출석 등을 위해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검사를 받으시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유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저질환자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별도로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은 2월 17일부터 국내에서 분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국가병원체 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병원체 자원 온라인 분양 데스크를 이용하여 사전에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 안전 수준에 따라서 바이오 세이프티 등급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은 신종 바이러스고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분양받아 실험할 경우에는 3등급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감염성의 위험이 없는 바이러스로부터 추출한 유전물질, 바이러스 핵산은 2월 19일부터 생물안전 수준 2등급 이상의 연구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보도자료에는 포함시켜드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에 대해서 2차 평가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와 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으로 시약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서 심의한 결과 한 개 제품이 추가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시젠 회사의 시약입니다. 이번 추가 승인된 그 시약, 진단 시약의 긴급 사용 승인 제품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며 시약 공급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질문은 보통, 세종, 방탄수이고 세종, 방탄을 계신 기자님들은 도움 주시는 분들께 순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 주십시오. 네, VG경제 박명원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인 14명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궁금하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 크루즈선의 확진자가 173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한국인 승객들이 거기 있는 것이 괜찮은지 정부의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그 일본 그 선박에 대한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한국인이 14명, 승객 9명하고 승무원 등 직원이 5명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인이 확진을 받았다라는 정보는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14분에 대한 조치는 현재 외교부가 일본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고 중수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방침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아마 중수부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기자님. 동아일보 이민지 기자인데요. 저 오늘 3번, 8번, 17번째 확진자가 퇴원을 하는데 이번 주 중에 혹시 추가로 퇴원 검토 중인 환자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원이나 격리 해제 되신 분들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증상이 다 호전이 돼야 되고 또 48시간이라는 그런 그 기간을 간격을 둬야 되고 검사를 1차, 2차 검사를 저희가 매일 또는 이틀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아마 퇴원 내지는 격리 해제가 계속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몇 번 환자가 더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중앙임상 TF에서 격일로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서 환자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 그 판단을 같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자님. 우선 추가 질문하실 기자님 없으시면 세종으로 그럼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세종에서 질의하실 기자님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예, 세종에서 지금 안 계시면 당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산 기자실 기자님. 또 질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KBS 이순우입니다. 재검에 걸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있었는데 어제까지 해온 기존의 진단 방법이랑 또 그 검사 정확도가 좀 어떻게 맞는지 또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의료기관으로 검사를 확대하면서 하루에 한 500건에서 1000건 정도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례 정의도 확대했고 또 의사의 소견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검사의 대상자들이 예전에 후베이성 중심의 검사자보다는 훨씬 대상이 많이 늘었고 양성률도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사용 시약은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하고 진단검사학회가 면밀하게 성능 시험을 했고 또 식약처가 그거에 대한 그 서류 검증을 통해서 허가 승인을 해준 시약이기 때문에 시약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용한 승인 시약은 저희가 진단검사학의 도움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성능평가를 통해서 그 신뢰성에 대한 거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성능평가한 결과가 있으면 다음번 브리핑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약의 정확성보다는 아마 사례가 확대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에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두 분 있습니다. KBS 헤럴드 경제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김대호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방역 대책의 총책임자로서 지금 중국 상황이라든가 중국 우한 상황이라든가 또 국내 환자 발생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셨을 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부장께서는 원래 메르스도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는 그런 감염병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그때 메르스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달라진 걸 느끼고 계시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중국의 상황,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유행의 전개 양상은 중국에서의 유행 속도와 크기와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중국인과 또 중국을 방문한 내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입국 금지 조치나 여러 가지 여행 제한 이런 조치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한 5,000명 정도의 규모로 입국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증 상태로 보이면서 전염력을 보이는 그런 질병 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면 아직은 이게 낙관적인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니고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그런 대비책도 마련하고 또 그거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와 같은 그런 환자 발견과 접촉자 관리를 좀 더 강화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방역 담당자로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의료기관의 감염이 확산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별로도 굉장히 면회객을 제한한다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를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그런 병원 자체의 감염관리 대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의료기관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의료계와 협조해서 그런 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전파의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28명의 확진 환자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역 체계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환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메르스 당시에는 의료 감염 관리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취약해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 유행이 발생을 했고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중증 환자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런 의료법 강화되거나 건강보험 정책이라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자체의 어떤 대비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감염 관리가 강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대응 때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저희가 잘 대응을 할지는 이제 아직도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그 당시에는 역학조사관이 부족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역 체계도 많이 강화를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역학 전문가나 지역사회 지자체의 대응의 역량 부분들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